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ESG 코이카 청년중기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여서 약 5개월간의 해외 봉사 파견을 마치고 코이카 커리어 센터의 도움으로 첫 공공기관에 취업, 그리고 현재는 민간기업에 이직에 성공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하기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청년층들의 어떤 취업난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코이카 커리어 센터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의 어떤 경험담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 분야를 주제로 캄보디아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캄보디아 탑케오라는 지역에서 실제 환경 교사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현지 교사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환경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또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업을 함으로써 17개 학교에 커리큘럼을 배포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던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중기 봉사단이라는 활동이 저에게 필살기처럼 이렇게 활용이 잘 될 수가 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얻게 되었던 소통 방식이라든지 또는 갈등 해결의 사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에서 잘 녹여냄으로써 이제 면접관 분들의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이카 커리어 센터 도움으로 제가 취업을 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취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하나를 작성을 하더라도 어떤 문맥에 맞게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이 합격률과도 굉장히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소제목의 작성이라든지 2갈씩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문장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잘 알려주신 것이 저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 센터의 좀 차별점 그리고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2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나만의 강점을 찾고 어떤 것을 어필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떤 경험들을 같이 리스트업 해가면서 이 안에서 어떤 사례를 뽑아서 저만의 강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잘 알려주셨던 것 같고,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좀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어떤 컨설팅과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는 좀 찾아주지 못했던 그런 강점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실제 최종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복기를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박람회를 소개를 받기 전에는 가보지 않았었어요. 사실 가서 항상 뻔한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공고를 찾아보니까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5곳 정도의 기업을 현장에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현장 면접에서 저를 좋게 인상을 봐주신 분들은 실제 2차 면접까지도 진행이 된 경우가 있었고 최종 면접까지도 간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환경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고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녹여낼 수 있는 게 자기만의 필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녹색기술,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녹색기술에 좀 특화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을 했던 게 환경공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좀 특화되고 좀 적합하다라는 저의 전문성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R&D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파견을 다녀왔었던 캄보디아 그리고 사모아 등 좀 해외 국가들과도 이렇게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청년중기 봉사단의 경험이 입사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관계자들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잘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이제 담당을 했었던 업무가
글로벌 녹색기후기술의 전략기획연구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관계성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중기봉사단을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도전해보는 자세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중기봉사단에서 활동을 할 때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한번 소통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됐고 서로의 어떤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던 것 같고 국가독색기술연구소의 어떤 프로젝트도 굉장히 다른 나라의 관계자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사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다면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실무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R&D 연구과제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을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정말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그런 간극이 있는 게 어떤 힘든 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 입사한 SPC 그룹은 제가 제안한 것들이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지고 이것이 실제 결과로도 이어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4년도 하반기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공채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입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경험했던 업무 경험들이 있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좀 녹여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업무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음을 좀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으로 이렇게 보이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코이카 커리어센터에서 배웠던 어떤 업무적인 스킬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 면접에서 어떻게 내 강점을 이야기하는지를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그래서 자기소개서 전형은 똑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AI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 줌의 형태로 면접을 보고 또 인적성 테스트를 보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영어 면접이 따로 있거든요. 영어 면접을 스팍이라는 이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영어 면접을 보고 나서는 1차 면접 그리고 임원진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차는 실무진 그리고 2차는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이 돼서 2차까지 합격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른 민간 기업에도 지원을 했을 때 거의 다 비슷한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각 전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개수를 세본 적이 있어요. 109개를 썼었고 최종 면접에 5개를 갔었는데 그 많게는 하루에 3개를 자기소개서를 쓴 적도 있고 2개 면접을 하루에 다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의 기업이 굉장히 오랜 절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면 좀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쳐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의 사소한 변화라든지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어떤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간절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간절함이 기회를 만들고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를 하던 게 결과적으로는 운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기회로 찾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준비를 열심히 하되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실 제가 원하는 직무 또 제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앞으로 좀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ESG라고 하는 어떤 분야는 현재 다른 기업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수술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은 좀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나만의 뭔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굳이 막 특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잘 가공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로 녹여낼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자기만의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좌절하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면서 하나씩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으로 지원을 했었던 회사 대기업을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냥 지원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좀 느슨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종에서 탈락을 하게 됐고 1년을 더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